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갈수록 태살입니다. 헌법재판소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 형배는 말할 것도 없고, 정계선이라고 있죠. 정계선이가 서부지방법원장을 하다가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그 남편이 황필규죠. 그 남편과 지금 정청래 대리인 대빵 김이수, 그 땅콩처럼 생긴 사람, 키 작고, 여기하고는 같은 회사에서, 같은 법인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공익재단, 여기에서 같이 일했죠. 직장 상사 관계죠. 그러니까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의 직장 상사가 김이수죠. 우리는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미선 재판관은 그 동생 이상이라는 변호사가 또 민변에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그래서 야, 문제가 있구나. 문영배는 또 이재명하고 너무나 친하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계선하고 그 김희수, 지금 정청래 변호인단 대빵, 특별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와, 이건 여러분, 사법연수원 가면 말이죠,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2년. 근데 연수원에서 누구한테 공부합니까? 연수원도 선생님이 있어야죠. 그렇죠. 교수라고 불러요. 사법연수원 교수들. 근데 사법연수원 교수는 누가 하느냐면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현직 판사, 현직 검사, 또는 어떤 과목은 현직 변호사가 와서 가르치죠. 근데 변호사는 담임은 안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강의만 하죠. 근데 담임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 현직 판사, 현직 검사. 근데 한 반에 3명씩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한 반에 3명씩. 근데 사법연수원은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 60명을 20명씩 나눠요. 그래서 20명, 20명, 20명. A조, B조, C조. 그러니까 반은 1반, 2반, 3반, 4반, 이게 반으로 불러. 그리고 반에서 다시 20명씩 A조, B조, C조. 그런데 이 조마다 지도교수가 하나씩 붙어요. 3명 있다 그랬잖아. 한 반에 사법연수원 교수가 3명 있다. 그런데 조가 3개 있다. 그러니까 딱딱 하나씩 A조 지도교수, B조 지도교수, C조 지도교수. 그러면 2년 동안 붙어 있어. 2년 동안 안 바뀌어. 그럼 엄청 가까워. 이게 사법연수원 교수와 제자의 관계야. 그래서 그때도 가깝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또 스승의 날 같은 거 챙기고 같이 만나고 또 회식도 하고 그래. 그런데 이 정계선영하고 이 김일수하고 사법연수원 때 교수와 제자야. 같은 반. 근데 조가 3개 있다 그랬죠. 같은 반, 같은 조 지도교수야. 야, 난리 났네.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 정계선이가 사법연수원 27기야. 그리고 2반이었어. 거기 B조였어. 그런데 김희수가 여기 지도교수야. 와. 김희수하고 정계선이는 사법연수원 스승과 제자야. 그러니까 김희수가 판사하고 검사할 때 그 판사했었지. 그때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던 거야. 그래서 사법연수원 교수는 한 3년 해. 그러니까 부장판사 같은 거 하다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가서 또 한 3년 있다가 다시 또 와서 재판하고 그래.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교수는 누가 하느냐?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판사하고 검사하다가 부장일 때, 부장판사,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한 40대 한 중반 되지, 그러니까 가서 가르치고 다시 돌아오고. 근데 그때 바로 스승과 제자. 이거는 엄청 가까운 거예요. 엄청 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은 다른 데하고 달라. 엄청 끈끈해.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붙은 사람들끼리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경쟁도 하지만 프라이드도 있고 굉장히 가까워. 굉장히 가까워. 그러니까 생각해봐. 2년 동안 같은 교실에서
그냥 공부를 해. 다시 말해서 교실도 바꿔 다니고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런 거면 조금 있지만 선택 과목 그런 건 별로 없고 같은 교실에서 이 같은 선생한테 계속 공부를 해. 그리고 1학년 때나 2학년 때 사법연수는 1학년, 2학년이 있거든요. 1학년, 2학년 똑같이 선생이 똑같아. 안 바뀌어. A, B, C 조가 있는데 A조 지도교수, B조 지도교수, C조 지도교수 안 바뀌어. 2년 동안. 그래서 사실은 엄청 가까워. 그리고 회식도 많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사법연수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뭐 술도 마시고 같이 얘기도 하고 가까워. 더군다나 정계선이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정계선이가 이게 사법고시 수석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연수원에서도 공부를 잘했을 거고 그런 공부를 잘하면 또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더 챙겨요. 지가 판사니까. 얘는 판사 될 사람이니까. 야.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사법연수원에서의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요. 엄청 가까운 거야. 사법연수원에서 도제식으로 실무 교육을 받으며 단순한 사제지간 이상의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사법연수원은 그냥 스승과 제자가 아니야. 엄청 가까운 사이야. 헌법재판소는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의 직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아니라며 이를 기각하였다. 이제는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문제로 심리의 불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입장을 유지할지 의문이다. 정계선 재판관이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정말 떳떳했다면 배우자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 역시 김희수 변호사의 제자이지만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그러나 누가 알까 쉬쉬하며 감출했던 사실이 결국 드러났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자기가 밝히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 우리 남편도 관계가 있고 저도 관계가 있다. 하지만 공정하게 재판할 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이 정도 되면 김희수가 빠지든지 이건 하다못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서도 면접위원과 대상자가 사제지간일 경우 기피 사유로 하여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불공정성에 대한 일체의 우려를 헌법재판소 흔들기로 치부하며 무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40%를 넘어 과반수에 이르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타난 대통령 탄핵의 기준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인지 여부였다. 전체 국민이 선택한 가장 큰 민족 정당성을 가진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간접적 민족 정당성을 가진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관들이 탄핵하려면 국민의 신임 배반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선에 못지않은 국민의 신임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아니라 발목 잡힌 권력으로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신임은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신임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지명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하는데 대려 갈등의 생산자가 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이든 그에 반대하는 색을 가진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신뢰의 근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의 공정성과 정책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전체 국민이 선택한 민족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정당성과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우려를 갖는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존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근거이다. 야, 지금 갈수록 태산이네요. 정계선은 빨리 회피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됐는데 그대로 재판을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쪽에 선다? 저번에 이진숙도 탄핵하는 쪽에 섰는데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쪽에 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정계선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거 재판 하나 하고서 뭐 영광이 될지 그것이 아니면 그야말로 지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의심을 받는다면 만약에 이거
인허트에 불리한 재판을 했을 때 역사적 심판, 국민적 심판 가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많은 곳에 알려주십시오. 더 많은 곳에 알려야 됩니다. 구독 공유 필요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